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안에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속에 들어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리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죠. 안녕하세요. 환경독성학 박사 김민준입니다. 저는 지난 42년간 독성 물질 연구에 매진해 왔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지난달 제 조카가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29살 청년이 원인 모를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죠. 의사들도 명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카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실 곳곳에서 발견한 것들이 바로 제가 40년간 연구해 온 치명적인 독성 물질의 발생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가족들의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업계에서는 절대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서운 진실이죠. 조카 사건 이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즉시 연구실로 달려가 긴급조사에 착수했죠. 3주간의 집중 분석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물건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의 농도가 WHO 안전 기준치보다 무려 7배나 높게 나왔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수치가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이었죠. 국내 가구를 대상으로 한제 개인 조사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89%에서 이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그중 67%는 안전 기준치를 3배 이상 초과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물질이 우리 몸에 축적되면서 면역 체계를 서서히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지만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각종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행히 제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찾아낸 놀라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싼 제품들보다 훨씬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은 고작 몇천 원에 불과한 방법이죠. 제 조카는 이 방법을 사용한 지 2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고 현재는 건강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조사한 다른 가정들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우리 집안 어떤 제품에서 이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 3년간 전국 124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수치들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주방에서 검출된 주요 독성 물질들을 살펴보면 플라스틱 용기에서 나오는 프탈레이트가 조사 대상 가정의 89.3%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평균 4.7배 높게 나왔어요. 논스틱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가정 중 73.8%에서는 가블루와 화합물이 검출됐는데 이는 간 기능 저하와 호르몬 교란의 주요 원인 물질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새 논스틱 프라이팬보다 2년 이상 사용한 프라이팬에서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이에요. 거실 환경은 어떨까요? 새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이드와 벤젠 같은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조사 대상의 67.2%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온도가 올라가면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지더라고요. 침실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매트리스, 베개, 이불에 사용되는 난연제 성분이 95.1%의 가정에서 검출됐어요. 이 물질들은 밤사이 지속적으로 방출되면서 우리 몸에 축적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어요. 계속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당장 행동에 나서고 싶으실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정수님은 10년 넘게 같은 주방용품을 사용해 오셨는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손목과 무릎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희가 김정수님 댁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래 사용하신 알루미늄 냄비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기준치보다 15배나 높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김정수님의 모바일 검사에서도 알루미늄 농도가 정상인보다 8배 높게 나왔다는 점이에요. 김정수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해독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관절 통증이 7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모발 내 중금속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지금은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시면서 혹시 내 증상도 그런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원인 모르게 겪는 많은 증상들이 실제로는 환경 독성 물질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계별 해독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특별한 해독 음료 15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특별한 해독 음료를 소개합니다. 이 음료는 체내에 축적된 독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시켜주는 동시에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줍니다. 주재료는 아오리 사과, 청상추, 그리고 오이입니다. 이 조합이 왜 특별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아오리 사과. 풍부한 펙틴 성분은 중금속을 흡착해서 체외로 배출시키는 천연 킬레이션제 역할을 합니다. 청상추. 클로로필은 혈액을 정화하고 간 기능을 향상시켜요. 오이.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독성 물질의 배출을 촉진합니다. 제조 방법. 아오리 사과, 청상추, 오이를 3대 2대5 비율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오리 사과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심만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세요. 청상추는 찬물에 10분간 담가서 농약 성분을 제거한 후 물기를 제거합니다. 오이는 껍질째 사용하되 양 끝부분은 잘라내세요. 이렇게 준비한 재료들을 고성능 블렌더에 넣고 생수 500ml와 함께 2분간 갈아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갈아낸 즉시 마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섭취 방법. 공복 상태인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연속 21일간 마시면 체내 독성 물질 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음료를 꾸준히 마신 분들의 변화를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원인 모를 피로감이 사라지고 수화가 개선되며 피부 트러블도 줄어들더라고.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간 수치와 염증 수치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방용품 안전 사용법 하지만 이 음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독성 물질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주방용품 안전 사용법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주방은 우리가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공간입니다. 잘못된 주방용품 사용이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요.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있는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3번, 6번, 7번이 적힌 용기는 당장 사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 용기들에는 비스페놀이나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 호르몬이 다량 함유되어 있거든요. 특히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를 넣고 가열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열을 받으면 독성 물질의 옹출란이 10배 이상 증가해요. 대신 유리나 도자기 용기를 사용하시고 만약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써야 한다면 내열 온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논스틱 프라이팬,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을 계속 사용하면 가루와 화합물이 음식에 직접 섞여 들어가거든요. 코팅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스크래치가 생기면 즉시 교체하세요. 조리할 때도 중약불 이하에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루미늄 조리기구. 산성 음식과 만나면 알루미늄 이온이 응출됩니다. 토마토 소스, 식초를 사용한 요리, 레몬즙 등은 알루미늄 프라이팬에서 조리하지 마세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주철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랩과 호일, 전자레인지용 랩이라고 해도 음식과 직접 닿지 않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호일은 산성 음식을 직접 포장하면 알루미늄이 녹아 나와요.
특히 뜨거운 음식을 바로 호일로 감싸는 것은 위험합니다. 3. 생활용품에 숨겨진 비밀. 그런데 주방용품만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에도 수많은 독성 물질이 숨어 있거든요.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제류, 주방세제, 세탁세제, 섬유유연제에는 계면활성제, 형광증백제, 인공향료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화학 물질들이 잔여물로 남아서 우리 몸에 축적되거든요. 항균 기능을 강조하는 제품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트리클로산, 트리클로카르반 같은 항균제는 호르몬 결합 물질로 분류되어 있어요. 특히 손 세정제나 치약에 많이 들어있으니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안전한 대안,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그리고 천연 식초만으로도 대부분의 청소가 가능합니다. 베이킹소다는 기름때와 냄새를 제거해주고 구연산은 물때와 세균을 박멸해줍니다. 식초는 천연 살균제 역할을 하면서 화학 잔여물도 중화시켜줘요. 구체적인 사용법, 만능세제는 베이킹소다 100g에 구연산 50g, 물 2리터를 섞어서 만드시면 됩니다. 기름때가 심한 곳은 베이킹소다를 직접 뿌리고 10분 후에 닦아내세요. 세탁할 때는 기존 세제량의 절반만 사용하고 구연산을 한 스푼 넣으면 화학 잔여물을 중화시킬 수 있어요. 화장품과 개인용품, 샴푸, 린스, 바디로션에 들어있는 파라벤, 항산염 계열 성분들은 피부로 흡수되어 체내에 축적됩니다. 특히 파라벤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해서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요. 방향제와 탈취제, 더욱 위험합니다. 인공향료에는 프탈레트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자동차용 방향제나 화장실 방향제는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독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천연 아로마 오일이나 숯을 이용한 제습제를 사용하세요. 4. 실내 공기질 개선 방법. 그런데 아무리 생활용품을 바꿔도 실내 환경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제 실내 공기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주범은 바로 가구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입니다. 새 가구에서 나오는 포르말데이드는 3년간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바닥재나 덕지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10년 이상 계속됩니다. 천연 흡착제 활용.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천연 흡착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숯이나 제올라이트 같은 천연 흡착제는 화합물질을 흡착해서 무역화시켜 줍니다. 거실에는 큰 숯덩어리를 바구니에 담아 놓으시고 침실에는 작은 숯주머니를 여러 개 배치하세요. 식물을 이용한 공기 정화, 매우 효과적입니다. 산세베리아는 밤에도 산소를 방출하면서 포르말데이드를 흡수해 줍니다. 습도 조절.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고 너무 낮으면 화학 물질의 방출량이 증가해요.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천연 제습제로는 숯이나 기조토를 사용하시고 가습이 필요하면 젖은 수건을 걸어두거나 물그릇을 놓으세요. 환기 방법. 하루 중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 시간대는 대기 중 오염 물질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환기할 때는 맞바람이 치도록 여러 창문을 동시에 열어주세요. 단계별 해독 가이드. 그런데 이런 환경 개선법도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단계별 가이드를 따라해 보시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1단계, 기초 단계. 누구나 쉽게. 우선 플라스틱 용기 3번, 6번, 7번 제품을 모두 찾아서 분리 배출하세요. 논스틱 프라이팬 중에서 코팅이 벗겨진 것들도 즉시 교체하시고 화학 방향제와 탈취제는 모두 지우고 숯이나 천연 아로마로 대체하세요. 기존에 사용하던 세제류도 절반만 사용하고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를 추가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화학물질 노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2단계, 적극적인 개선 단계. 실내의 공기 정화 식물을 배치하세요. 거실에 산세베리아와 같은 식물이 적당합니다. 숯을 이용한 천연 공기 정화 시스템도 구축해 보세요.
해독 음료를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것도 2단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유기농 채소 비율을 늘려가세요. 3단계. 전문가 수준의 완전 개선 단계. 모든 화학세제를 천연세제로 교체하고 화장품도 천연 성분 위주로 바꾸세요. 실내에 공기청정기와 제습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합니다. 식단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유기농 식품 비율을 70% 이상으로 늘리고 해독에 도움되는 마늘, 양파, 브로콜리 같은 식품을 매일 섭취하세요. 정제수나 알칼리 이온수만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2주씩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너무 급하게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거든요. 실제 후기 및 효과. 지금까지 제가 제안한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의 실제 후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의 변화를 보시면 여러분도 용기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시는 62세 이영희님은 5년간 원인 모를 만성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죠. 저희가 제안한 3단계 해독 프로그램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먼저 혈액검사에서 납 농도가 120에서 45로 감소했어요. 카드뮴 수치도 15에서 7로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간 기능 수치인 알트가 68에서 32로, AST가 72에서 28로 정상화됐다는 점이에요. 이영희님의 증상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매일 겪던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고 어지럼증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만성 피로로 오후만 되면 축 늘어지던 몸이 이제는 저녁까지도 활기차다고 하시더라고요. 더욱 흥미로운 건 피부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독 프로그램을 실천한 후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안색이 맑아졌다고 하세요. 이는 독성 물질이 배출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실내 환경을 개선하고 환경호르몬 노출을 차단한 분들 중 85%가 수면을 취한다고 보고했어요. 새벽에 자주 깨던 분들도 밤새 푹 주무시게 되더라고. 하지만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기존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독 프로그램 실천 시 주의사항. 해독 프로그램을 실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신장질환, 해독 음료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체내에 축적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 섭취량을 결정하세요. 임산부와 수유부, 해독 프로그램을 피하셔야 합니다. 해독 과정에서 체내에 저장된 독성 물질의 혈중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이때 태아나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위험이 있거든요. 출산과 수유가 끝난 후에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항응고제나 혈압약 복용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청상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K가 아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해독 과정에서 혈압이 변동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레르기 반응. 사과나 오이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부터 시작해서 반응을 살펴보세요. 입술이 붓거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해독 프로그램 중에는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으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의 해독 기능을 방해하고 니코틴은 새로운 독성 물질을 공급하는 셈이거든요. 커피나 녹차도 하루 한 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전문가만의 고급 해독 비법. 그런데 이런 주의 사항들을 지키면서도 더 효과적으로 해독할 수 있는 고급 비법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전문가만의 팁들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42년간 연구하면서 발견한 특별한 해독 촉진법들을 소개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논문에도 발표되지 않은 현장 연구 결과들이에요. 해독 음료의 비밀 타이밍, 효과를 3배 높이는 비밀 타이밍을 알려드릴게요.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더 효과적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새벽 6시에서 9시 사이가 바로 그 황금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는 인체 해독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최고조에 달하고 간의 해독 효소 활성도 가장 높습니다. 코르티솔 분비도 낮아서 스트레스로 인한 독성 물질 생성이 최소화되거든요. 준비 팁. 물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해독 음료를 만들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재료를 갈아서 밀폐용기에 담고 냉장 보관하면 9시간까지는 영양소 손실 없이 보관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보관 용기인데 반드시 유리병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해독하려던 독성 물질을 오히려 추가로 섭취해야 하는 셈이거든요. 어둡고 차가운 곳에 보관하시고 마시기 전에 한 번 더 흔들어 주세요. 조격의 놀라운 효과. 해독 효과를 극대화하는 또 다른 비법은 바로 조격입니다. 해독 음료를 마신 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20분간 담그세요. 조격을 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독성 물질의 배출 속도가 빨라집니다. 조격물에 천일염을 한 숟가락 넣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소금의 미네랄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춰 주거든요. 동시에 발바닥의 반사구를 자극해서 간과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사우나 찜질방 활용. 사우나나 찜질방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 2회 정도 땀을 충분히 흘리면 피부를 통한 독성 물질 배출량이 크게 증가해요. 특히 온적외선 사우나는 체온을 깊숙이 올려서 지방에 축적된 독성 물질까지 분해시킵니다. 하지만 사우나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해요.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중 독성 물질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거든요. 미네랄 워터나 이온 음료를 충분히 마셔주세요. 림프 마사지. 마사지도 해독에 도움됩니다. 특히 림프 마사지는 독성 물질을 운반하는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시켜줘요. 목 뒤쪽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분의 림프절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셀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사지 오일로 목에서 어깨, 팔뚝 순서로 심장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들은 꾸준히 실천해야 의미가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결론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우리 집도, 우리 가족도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환경 독성 물질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 다음 주부터 하겠다고 미루시면 안 돼요. 독성 물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집에 있는 플라스틱 용기들 중에서 3번, 6번, 7번 표시가 된 것들을 찾아서 분리수거함에 넣으세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도 마찬가지로 처리하시고 내일 아침에는 아오리 사과와 청상추, 오이를 사서 해독 음료를 만들어 마셔보세요. 처음 한 모금 드실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건강 회복의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21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21일이면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그 후에는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한 선택을 하게 되실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공유하다 보면 더 쉽게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이웃이나 지인들에게도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혼자만 건강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건강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해독 프로그램을 실천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